계속하겠습니다. 예, 장기 기억 장치, 기억 장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장기 기억 장치에 대해서 잠시 살펴봤고요. 장기 기억 장치에 대해서 앞서 잠깐 말씀드린 내용입니다만 간단히만 다시 리뷰해 보면요. 이 서술식이라고 하죠. 우리가 의식적으로 기억하는 것들, 뭐 누가 서울은 뭐 어디에 있다던가 뭐 대통령은 누구고 뭐 이런 역사라든가 뭐 모든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들 다 에피소딕 메모리죠. 아쉽게도 이런 거는 금방 망각이 되죠. 예, 특히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점점 이런 것들이 자꾸 좀 빠져나가는 것 같습니다. 일화 기억이라는 것은 이게 에피소드가 일화 기억이고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 이게 자기가 개인적인 체험들, 이런 것들은 좀 오래 가겠죠. 그래도 이 무의식을 담당하는 게 이제 본능적으로 처리하는 것들이 되죠. 한번 배우면은 잊어버리자. 자전거 예를 들었습니다만 수영이라든가 이런 거를 절차 기억이라고 얘기하고요. 기타 나머지들을 이제 이모셔널, 뭐 감정, 어떤 조건반사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 좀 더 상세하게는 좀 뒤에 다시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식과 무의식 이렇게 장기 기억 장치 파트를 또 나눌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스님들은, 우리 수행하시는 스님들은 사실 의식과 무의식은 편의상 나눈 것이고, 이 수행이 깊어서 알아차림이라든가 이런 게 성성하게 유지가 되시는 분들은 무의식까지도 다 의식적으로 하실 수 있죠. 걸음걸이 하나도 저 같은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걷고 딴 생각하면서 걷지만, 뭐 스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또 다 걷는 거 하나하나, 또 호흡하는 거 하나하나, 자기 숨 하나하나까지도 다 의식 레벨에서 확인하고 하실 수가 있죠. 아무튼 의식 무의식에 대한 얘기였는데요. 잠깐 재미있는 스토리 하나, 동영상 하나 보여드릴 게 있는데, 한번 무의식에 박히면은, 즉 이게 고정관념이 돼버리면은 이걸 바꾸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이거를 보여주는 아주 재미있는 동영상이 있는데요. 이거 좀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실험을 했냐면요. 자전거가 있으면 이게 이제 절차 기억입니다. 무의식 레벨에서 비서술식 기억이요. 우리 오른쪽으로 쓰러지면 오른쪽으로 꺾고, 왼쪽으로 쓰러지면 왼쪽으로 꺾고, 몸에 배 있죠. 그래서 머리로 딴 생각해도 자전거 안 쓰러지고 타죠. 우리는 자전거 배우신 분들이라면은. 그런데 여기서 실험을 어떻게 했냐면은 자전거가 오른쪽으로 꺾으면 이게 바퀴가 왼쪽으로 가게 이 장치를 해놓은 겁니다. 기어를 거꾸로 맞물리게 해놔갖고 이렇게 틀면 바퀴는 옆으로 가요.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가 알고 있던 무의식을 뒤집어 놓은 거죠. 근데 얼만큼 잘 적응을 할지를 실험을 해본 얘기입니다.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Brain Games has set New York City on a super sense collision course. We've offered $100 to 상금을 any of our 내걸었습니다. fans in 상금을. Times Square who can conquer this backwards bike. How's your day going? So far, so good. How old are you? I'm 11. You're going to be riding this bike about 20 feet that way. 한 You can 6m get to the other 가면은 end, there's a 100불 $100 줍니다. bill, 100불. nice and crisp there waiting for you. And I get to keep it? You get to keep it. What do you do for a living? I'm actually a bike courier. Fantastic. Well, listen, this might respond differently than most bikes, but it is mechanically possible to ride it. But your feet can't touch the floor. You got to actually ride the bike the whole way. You think you're up for the challenge? I think so. Are you ready? Oh my god, yeah, I'm totally ready. Let's do this. Okay. Here you go. You ready? Yes. Let's do this. Whoa. That's I think you got to start again. really hard. All right, go for it. Does not work. Why isn't riding this bike as easy as, well, riding a bike? Even if you know that to ride the backwards bike, you must steer right to go left and left to go right. In the moment, your brain can't help but react wrong. 이걸 바로 잡는데 아이들은 그래도 2주가 걸렸다고 하네요. 나중에 실험을 해봤더니, 그러니까 제대로 탈 수 있었던 거죠. 자유자재로. 2주가 지나니까. 어른은
8개월이나 물어 걸렸다고 합니다. 계속 훈련을 해서. 예, 이만큼 우리들 뇌에 한번 박힌 이 무의식이 얼만큼 강력하게 작동하는가 하는 것을 아주 잘 보여준 실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고질적인 병폐인 자아가 실체한다 하는 것도 너무나 강력한 무의식 속에 이생뿐만이 아니라 수생에 걸쳐서 쌓여왔겠죠. 이거를 뒤바뀌는. 예, 그래서 아마 불교적으로는 거슬러가는 흐름을 역류한다 그러죠. 예, 강의 흐름을, 무명의 흐름을 거슬러 갈 정도가 돼야지 우리가 이 무명을 벗어날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만큼 힘든 것 같습니다. 예, 계속해서 이 뇌에 관련된 얘기 또 해보죠. 지금 인공지능 관련된 것으로서는 또 재밌는 게 인간의 뇌를 어떻게 컴퓨터 칩이 저장할 수 있는 장치인데 아주 엄청난 집적 기술, 축적 기술을 통해 갖고 어마어마한 양의 정보가 이 작은 칩 안에 들어가는데 이걸 집어넣어 갖고 우리들이 아는 이 머릿속에 저장된 정보들을 어차피 이 안에 전자 신호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칩으로 저장할 수가 없겠느냐 그 생각을 한 게 우리 어제도 잠깐 얘기 나왔는데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사람 중에 하나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자동차의 이 회장이 이 뉴럴링크라는 회사를 하나 또 만들어 갖고 뇌하고 컴퓨터를 한번 연결해 보자 그런 연구를 또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연구 전에도 뭐 예를 들면은 파리의 뇌세포가 50몇 개인가요? 그거를 배양해 갖고 그걸 가지고 비행기 컴퓨터 게임에 적용해서 사람처럼 컨트롤하는 사람처럼 그 의사결정하는 이런 거를 또 성공한 여러 가지 하여간 학문적인 이런 사례들이 있어 왔죠. 이런 걸 가지고 드디어 뇌와 컴퓨터 하나로 묶는 이런 연구를 시작한 것이 아주 2년 전이네요. 2년 전에 이런 연구가 또 시도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돼서 지금 인공지능이 뭐 인간하고 뭐 대등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 전에 아웃소싱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걸 밖에서 가져다 그냥 쓰는 겁니다. 팔이 사고로 다쳤다 하면은 인공팔을 갖다 붙이면 되고, 뭐 어디 신장이 안 좋다, 심장이 안 좋다, 그냥 인공 심장 갖다 끼면 되고, 갖다 끼면 되죠. 그럼 이게 몇 프로가 돼야지 인간일지가 또 의문스러워요, 그죠? 대체품이 50%가 넘을 때 인간의 사이즈에 비해서 그러면 그건 인간이냐 기계냐 이런 또 의문이 들겠죠. 그걸 또 미래 인간이라고 해서 트랜스 휴먼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뇌도 마찬가지죠. 이제 드디어 뇌까지도 이제 교체될 날이 다가올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엉뚱한 사람이 또 그런 연구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바로 뇌와 직접 연결된 컴퓨터죠, 일종의 결합시켜 갖고 신경망 레이스라는 그런 기술을 개발 중에 있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대뇌 피질 직접 컴퓨터를 연결시켜서 이 뇌 능력을 극대화시켜서 뭐 이러면은 우리 힘들게 학생들 공부할 필요 없이 그냥 칩 하나 갈아 끼면 그냥 뭐 고등학교 졸업, 뭐 대학교 졸업, 뭐 스님들도 뭐 경전 과목이라든가 이런 공부하시면 그냥 칩 하나 딱 갈아 끼면 되고 뭐 이런 게 되지도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그냥 업로드 한다 그러죠. 다운로드하고 이렇게 될 것이 글쎄 뭐 4, 5년 정도 걸릴 것이다 하고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벌써 2년이 지났으니까 앞으로 한 2, 3년 뒤에는 나오지 않을까 얘기를 한다고 그러는데 아주 놀라운 발전들이죠. 하지만 뭐 그렇게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좀 뭐 다른 얘기지만 인공지능이 요즘 뭐 워낙 발전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실제 미국에서 미국의 그 유명한 대학 중에 그 스탠포드 대학에서 인공지능 연구소를 하나 만들었어요. 한 3년 됐습니다. 그걸 만든 지. 근데 그거는 프로젝트가 100년이에요. 프로젝트 기간이. 그러니까 앞으로 100년간 인공지능을 제대로 연구해 보겠다. 그래서 설립한 연구소입니다. 그 정도는 가야겠죠, 사실은. 어떻게 뭐 4, 5년 내에 뭐가 그렇게 저는 생각하지 않는데요, 아무튼.
이 얘기를 영화한 게 있습니다. 네. 네, 바로 파이널 컷이라고 이것도 스님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철학과라든가 심리학과 대학교 과목에서는 반드시 이 영화를 보면서 토론을 하고 한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보면 불교적으로 업에 대한 얘기라든가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쌓여왔던 그 업장들 이런 것들에 관련된 내용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잠깐 제가 스토리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뭐 좀 옛날 영화입니다만 그 미래 얘기죠. 예. 그 아이가 태어나면 부잣집 사람들은 그 미래 어느 땐가 얘기지만 자기 아이에게 선물로 뇌를 수술을 해갖고 거기다 칩을 낍니다. 예, 그거를 여기 영화에서는 이름을 조이 칩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칩을 끼면은 그 칩이 뇌랑 완전히 하나가 돼서 그 대신 빼내진 못합니다. 죽을 때까지 죽어서야 뺄 수 있는 칩이죠. 그거를 설치해 줍니다. 그리고 아이가 20세가 될 때 성인이 될 때 얘기를 해줍니다. 부모가 너를 워낙 사랑하기 때문에 네 뇌에 조이칩을 심어놨다. 그러니까 이 칩이 너가 죽으면은 플레이가 될 테니까 영상으로 너는 바르게 살아라. 네가 보고 느끼고 한 것들이 다 이 안에 낱낱이 기록이 되니까 올바르게 살아라. 너를 위해서 이걸 선물했노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고 죽으면은 그 안에 이제 낱낱이 자기가 보고 뭐 한 것들이 다 나오겠죠. 그것들이 죽을 때 이제 추모관에 사람들이 추모를 할 때 거기 이제 영상으로 예를 들면 1시간으로 편집해 갖고 플레이 해줍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기억할 수 있게 이렇게 나름대로 아름답게 아름다운 용도로 만든 칩이죠. 그리고 그 칩을 의뢰를 받아서 편집하는 사람을 이미 바로 주인공입니다. 파이널 컷이라는 게 마지막 편집자입니다. 한 사람이 일생 동안 살아오면서 보고 느꼈던 것이 담긴 칩을 받아다가 한 사람이 죽으면 그걸 가지고 쭉 편집해서 아름다운 장면들만 골라서 이 고인을 기리는 사람들에게 추모할 수 있도록 그 직업을 가진 사람이 이제 이 시대에 있다고 이제 영화에는 나옵니다. 영화의 주인공이 바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고요. 근데 이 영화상에서 이제 어떤 한 부잣집 사람이 죽어요. 아주 존경받고 명예롭게 아주 부를 누리면서 살아온 이런 사람인데 그 사람 칩을 편집하다 보니까 엄청난 일들이 있는 거죠. 이를테면 자기 딸을 성추행하고 뭐 겉으로는 뭐 온갖 그 존경받는 사람이지만 그 추한 모습이 다 드러나는 거죠. 거기서 아주 역겨움을 느끼기도 하고 또 자기 자신도 칩이 심어져 있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트라우마가 있어요. 어릴 때 어린 친구를 장난치다가 죽였다는 트라우마를 갖고 살았는데 평생을. 근데 그 죽은 줄 알았던 친구가 사실은 죽은 게 아니었다. 그러니까 엉뚱한 기억을 가지고 그거에 의해서 트라우마를 갖고 살았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라든가. 그러니까 기억이라는 게 얼마나 많이 왜곡이 되고 정확하지 않은 건가. 그런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 아주 철학적으로나 불교적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이런 영화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좀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 스님들 꼭 기회 되시면은 이 파이널 컷이라는 영화를 한번 좀 보시기를 권장드리고요. 이것은 예고편과 같은 이런 내용들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iTech introduces the 9th generation of an entirely organic scientific breakthrough, the Zoe implant. What does this mean? Immortality. The cherished moments of your life will now live on forever. With the Zoe implant, all that you see with your eyes and all that you hear with your ears will be preserved so that it can be experienced by loved ones you leave behind. And that's what great memories are made of. The Zoe implant, from our family to yours. What are people's lives like? Do they make any sense? It all seems so massive and so random. Logged in user, Alan Hackman. Password confirmed.
Receiving Zoe implant footage, Daniel Monroe. Sorting 657,000 life hours. 시간대별로 수많은 이미지들이 저장이 되는 거죠. 평생 살아오면서 쌓였던 것들이요. I had no respect for the dead. The dead mean nothing to me, Mrs. Bannister. I took this project because I respect the living. My husband was a great man, Mr. Hackman. He deserves to be remembered as a great man. Deletion confirmed. It's a strange profession you have, isn't it, Ellen? You take people's lives, make lies out of them. What about all the bits in 그 between? 날짜까지 다 기록이 됩니다. 예, 날짜까지 언제 일어났던 In the 사건인지. dark recesses of another man's life I've got this new project and I found something important on it. finds a memory worth killing for. You do have something that I need, though. What could I possibly handle you on? And a secret Sensitive files to be deleted. that can never One memory, one single incident has made me who I am. be erased. Now I got a chance to find out the truth. Are you willing to die for this? Are you gonna fix what my daddy can remember? He'll forget. We'll make sure you don't. 예, 저도 이 영화를 보고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예, 참 저도 모르게 저지르는 그 수많은 업들, 이런 것들이 의식 레벨에서는 이해하고 넘어갔다고 하지만 무의식에도 어찌 보면 쌓일 수도 있겠고요. 앞서 제가 죽을 때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파노라마처럼 영상이 흩어간다고 지나간다고 하는데 그런 이유 때문에 자업자득으로 스스로 다 죄값 치르고 알아서 갈 곳을 찾아서 가는 게 아닌가. 그런 얘기들이 이 영화상에서 아주 전개되는 게 참 아주 잘 나와 있는 것 같고요. 꼭 한번 추천드립니다. 자, 아무튼 그것이 이제 우리들의 그 장기 기억 장치라는 게 그렇게 어떻게 보면 무서운 거죠. 거기에 하나하나가 우리들의 일화 기억으로 남거나 뭐 배웠던 것들, 뭐 본능적인 것들 다들 이렇게 기억에 남아서 우리들은 그 기억을 통해서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또 어찌 보면은 그 잠재된 기억들을 우리가 의식으로 녹여내는 게 또 어떻게 보면 깨달음이나 수행이 아닌가. 이것이 어찌 보면 무명의 영역들이죠. 무명의 영역들. 우리 뜻대로 안 되는 자동으로 막 일어나 버리고 뭐 욕망이 갑자기 이루어오고 이런 것들이 다 무의식에서 올라오는 것들인데 동물적인 그런 본능들 이런 것들을 의식 차원 의식화시켜 갖고 우리가 통제하고 다스리고 하는 게 또 수행이라고 생각도 됩니다. 아무튼 참 재밌는 게 이 뇌의 혹은 의식의 영역이 될 텐데요. 그걸 조금 더 해부학적으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뭐 재밌는 그림인데요. 지금 수많은 뉴런들이 아까 10의 11승계가 있다고 했죠. 네. 10의 11승계의 뉴런들이 서로 연결돼서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일을 하게 된다. 지금 여기서 이렇게 색깔이 드러난 게 이제 반짝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활성화됐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즉 들어온 정보들을 취합해서 괜찮은 정보면은 밖으로 내보내거든요. 그럴 때 활성화가 됩니다. 반짝이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렇게 패턴을 이루어 갖고 하나의 어떤 의미 있는 것으로서 나타나는 이렇게 뉴런들이 작동한다고 합니다. 사실 알파고의 딥러닝 같은 거는 인간의 뇌 구조를 흉내를 내긴 했는데 굉장히 단순하게 흉내를 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용되고 있는 인공신경 회로망은 맨 입력 단계부터 차례차례 불이 켜들어오는 겁니다. 차례차례 불이 켜들어와서 이 끝단에 출력단에 가서 그냥 답이 나오는 이런 어떤 단순화된 형태인데 인간은 그렇지 않죠. 인간은 실제로 이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개가 폭발적으로 일어나서 스파이크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작동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딥러닝 시대는 가고 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그럼 뭐가 다가오느냐? 스파이킹 뉴럴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SNN, 뭐 스파이킹. 지금 실제 이제 브레인 모델링을 통해서 인간의 뇌 구조가 그렇게 작동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가능해야지 인공지능의 넥스트 제너레이션인 아티피셜 제너럴 인텔리전스 AGI라고 하는, 즉 인간 의식처럼 사고할 수 있는 그런 레벨까지 가능하다. 그렇게 해서 지금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스파이킹 뉴럴 네트워크. 바로 이렇게 스파이크가 팍팍팍 일어나는 건데 깜빡깜빡거리는데 이게 동시에 깜빡이는 패턴이 하나의 어떤 의미를 갖는 형태가 되는 거죠. 거기서 그거는 의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뭔가 일어나는데 또 이런 거를 창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을 또 이제 복잡계 과학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뉴런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앞서서도 말씀드렸었죠. 요 수상돌기라는 부분이 밖에서 주변에 있는 뉴런으로부터 들어오는 정보를 받아들이는 역할을 합니다. 이 받아들인 정보들이 약 수천 개가 받아들여져요. 이 정보들을 모아서 취합이 되는 곳이 바로 이 세포체, 셀바디가 되고, 이 세포체에서의 이런 기능들을 관장하는 알고리즘들은 이 뉴클레어스 안에 DNA에서 다 그런 것들이 정보가 갖춰져 있죠. 그래서 취합된 내용을 가지고 기본적으로는 다수결의 원칙이죠. 많이 이 정보가 들어왔다 하면은 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많이 왔다고 무조건 나가는 게 똑같이 나가는 건 아니고 세포마다 자기 고집이 있어요. 어떤 거는 남의 말에 귀를 안 기울이는 세포도 있고요. 그래서 아무리 정보가 높이 왔다 하더라도, 높은 값으로 왔다 하더라도 자기가 설정된 값이 그거보다 더 높으면은 넘어가지를 못합니다. 주변에서 온 거 취합하는 게 별 값이 아니다 하더라도 자기 값이 굉장히 낮으면은 그냥 쉽게 넘어갑니다. 그러면 또 이게 스파이크가 일어나는 거죠. 아무튼 그 스파이크가 일어났다고 결정이 났을 때 어떻게 전달이 되냐 하면은 바로 이 엑손이라는 축색돌기라는 걸 통해서 넘어가죠. 이 넘어간 것이 끝단에 가면은 쫙 퍼져요. 또 약 수천 개로 가닥이 퍼집니다. 이것을 이 엑손 브랜치라고 얘기를 해요. 또 엑손 그 축색돌기의 가지로 쭉 나눠집니다. 그리고 이 가지 하나하나는 또 다른 세포에 연결되는 이 연결 지점이 바로 시냅스인데, 이 시냅스의 강도가 다 다른 거죠. 우리가 머릿속에 알을 형성한다는 것이 결국, 기억을 형성한다는 것이 결국 이 시냅스 값으로 표현이 되는 것이죠. 시냅스 값으로. 그래서 시냅스가 곧 자아다, 이런 책도 있습니다. 시냅스가 곧 자아다. 우리 두뇌 해부해 봐야 그 안에서 정보라는 것이 이 저장되는 것은 바로 이 시냅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시냅스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는 이 구조를 갖게 되죠. 이걸 다시 한번 시냅스가 나와 있군요. 시냅스를 보면 이렇게 뭉퉁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이 축색돌기로 쭉 들어올 땐 전기 신호로 바뀌어 갖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서로 스위칭되는 이런 전기 과정을 겪습니다. 그러면서 전기 신호에서 쭉 신호가 전달이 되고, 이 끝단에 오면 이제 시냅스에 오면 화학 정보로 바뀝니다. 이 안에 뭐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습니다. 그걸 관장하는 뭐 미토콘드리아라든가 이런 물질들에 의해서 이 전달하는 양이 결정이 되죠. 이것을 우리 공학적으로는 가중치라고 하는데, 이 들어온 정보랑 이거랑 곱해지는 개념이 됩니다만, 이 가중치, 이게 바로 알을 형성하는, 우리가 학습에 따라서 이게 고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알파 같은 경우도 이게 각 세포마다 다르게 이제 저장이 되는 거죠. 훈련을 하면 할수록. 그래서 이게 이제 고정값이 돼 갖고 그 다음에는 통과하면 그거에 따라서 정답이 딱딱 나가는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데요. 그걸 역할을 담당하는 게 바로 기억을 담당하고 정보를 관리하고 하는 것이 바로 시냅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전달 물질의 양이 고정된 거에 따라서 전달하는 게 정해지고, 전달받은 놈은 다시 또 그거를 전기 신호로 바꿔갖고 받아들이고,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이 시냅스에서의 정보 전달 과정이 됩니다. 자, 이거를 제가 다시 한번 그려봤습니다. 인간이 일단 10의 11승계가 있다고 했죠. 지금 나온 그림 그대로죠. 주변의 놈들로부터 정보를 받은 것을 시냅스를 통과해야만 들어옵니다. 이 들어온 놈이 여기서 취합이 되고 셀바디에서 이게 계속
흥분하기로 결정을 내리면은 이제 축색돌기를 따라 넘어가고 축색돌기 말단에 가면은 축색 가지가 있어갖고 요 가지를 따라서 또 다른 놈의 시냅스랑 또 연결되고 이런 구조다. 그래서 실제로 이것이 작동되는 과정을 보면은 이걸 이제 파이어 한다고 얘기합니다 보통. 스파크가 일어나는 그 과정을 보면은 입력으로 외부 신호로부터 자극이 들어오면요 수상돌기를 타고 들어옵니다. 요건 이제 입력이 됐다는 얘기는 시냅스를 통과해 들어왔다는 얘기죠. 들어온 것이 수상돌기를 타고 들어와서 세포체로 들어오고 여기서 결정이 되면 엑손을 따라 나가고 엑손 브랜치로 해서 넘어가는데 또 다른 세포의 시냅스랑 경유해서 들어가는 앞서 말씀드린 그대로죠. 이런 순서에 의해서 작동된다고 합니다. 자, 이거를 바라보고 수학적 모델로 만든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맥클러치 피트라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이 노벨상을 받죠. 바로 이 수학 모델입니다.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게 우리 실지 해부학적으로 뇌세포의 모습이라면은 이거를 수학적으로 풀어낸 거예요. 이 수학은 굉장히 단순한 수학입니다. 자, 지금 이게 입력 신호가 들어오면은 시냅스죠. 이게 시냅스는 이 어떤 가중치 값이에요. 이 값이 곱해집니다. 들어온 값이 이거 W1이 곱해져요. 곱해진 게 들어오죠, 세포체로. 또 다른 주변 세포에서 전달된 값은 또 다른 시냅스랑 곱해져 갖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더해지죠. 그래서 이거는 곱해지는 것들이고 여기서는 다 합해지는 거죠. 합해진 다음에 이 합해진 값이 내보낼지 말지, 다시 말해서 흥분할지 말지, 파이어 즉 스파이크를 일으킬지 말지 이거를 결정하는 게 바로 이 액티베이션 펑션이라는 것을 마련을 했습니다. 이게 문턱값이라고 하는 게 있어 갖고요. 이거는 자기 고유치입니다. 어떤 성격이 깐깐한 세포 같으면은 이 값이 높아요. 어지간한 데이터가 들어와도 내보내지 않습니다. 근데 좀 아주 약한 것 같으면 이게 낮겠죠. 그러면 어지간한 데이터만 들어오면 그냥 바로 넘겨줘요. 뭐 다릅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걸 역치라고 하는데 이 역치가 있다. 그래서 전해줄지 말지 결정하는 거. 이것이 바로 뉴런 모델이다. 그래서 인공이란 말이 붙죠. 인공 뉴런 모델을 만든 사람이 맥클러치 피트 이 두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수학적으로 풀면은 그냥 선형방정식이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이게 곱해지고 더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스텝 펑션에서 이게 보낼까 말까, 어느 선을 넘으면 보내고 어느 선을 넘지 않으면 안 보내고, 그걸 이제 스텝 펑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학적으로는. 이 모델이 바로 뉴런 모델이죠. 이게 생기고 뉴럴 네트워크가 나온 겁니다. 오늘날 알파고가 나온 거예요. 알파고의 원리는 이렇게 간단합니다. 지금 쓴 거 뭐 계속 더 얘기했죠. 문턱값을 넘으면은 프로파게이트 전달해 주는 거고 아니면 말고. 그래서 이걸 파이어라고 얘기합니다. 파이어 됐다. 혹은 스파이크가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그림 나왔었죠. 이거 아주 그림이 참 예뻐갖고 수천 개로부터 들어온 것이 시냅스를 경우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덴드라이트. 이게 여기 있는 세포체에서 결정하는 거죠. 다 취합한 다음에 보낼까 말까 자기의 고유의 역치에 매핑을 해갖고 결정을 해서 내려보내고 내려보내면은 밖으로 연결되고 하는 것이 있죠. 이걸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마치 그 강이 있으면은 강의 지류들, 이거 제가 그래서 한번 좀 다운받아 봤는데 이게 소양댐입니다. 이게 댐이 이쪽에 있나요? 마치 그 댐이 작은 지류들이 모이고요, 꾸불꾸불. 이것들이 여기서 합쳐지죠, 소양댐에서. 마치 이런 구조와 같다고 또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설명삼아 그림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작은 지류들이 여기서 다 취합이 됩니다. 즉 각각의 골짜기로부터 들어온, 즉 주변의 세포로부터 들어온 전달받은 정보량들이 이 강의 높낮이가 바로 가중치에 해당되고 이 가중치에 따라서 여기 모입니다. 그래서 이 댐을 넘길지 말지는 또 댐의 높이에 따라 달라지겠죠. 이 댐의 높이가 바로 역치가 되는 것이고 자기 고유의 이 고유의 값이 넘어섰다. 들어온 것들이 합해져서
그러면 이제 파이어 되면 넘기는 겁니다. 이렇게 마치 강물이 넘어가듯이.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별거 아닙니다. 이런 단순한 어떤 메커니즘이 너무 많다 보니까 복잡한 일을 하는 거죠. 하나하나마다 보면은 굉장히 단순한 건데요. 그렇게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복잡한 뇌가 어떻게 지금 이 단세포들의 모임을 통해서 일어나느냐, 그것을 표현하는 게 바로 딥러닝이죠. 여러분들 뭐 알파고를 통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딥러닝이라는 것은 지금 요게 조금 전에 설명드린 세포 하나하나입니다. 세포가 수학적 모델로 만들어 놓은 세포 하나하나예요. 이 하나가 주변에 있는 놈들, 여러 놈들로부터 정보를 받죠. 그래서 그걸 취합을 해갖고 보낼지 말지를 결정해서 주변에 있는 놈들한테 또 보내고, 이것뿐입니다. 별다를 게 없죠. 굉장히 간단하죠. 왜 딥이냐? 이게 계층이 많아요. 보통 한 10개 계층 이상을 딥러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딥 뉴럴 네트워크, 깊은 뉴럴 네트워크. 이 층수가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제로 이것이 정보가 여기서부터 시작해 갖고요. 어떤 이미지, 어제 제가 뭐 개와 고양이 이미지를 나누는 예를 들었었는데, 그 이미지 정보, 이미지 요 하나하나를 픽셀이라고 하는데, 요 정보들 하나하나마다 처음에 픽셀 하나하나에 대응이 됩니다. 그리고 요것들이 이제 취합이 돼서 그 다음 레벨로 넘어가는데, 요것의 의미가 1단계 추상화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추상화가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엑기스만이 하나씩 모여서 취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단계에서는 이렇게 선이 구별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또 작은 어떤 모양이 분류가 되고, 그것이 모이면은 좀 더 높은 차원의 어떤 특성으로 이어지고, 그러다 보면은 맨 마지막 단계에서는 전체적인 모습이 드러나고, 그걸 조금 형상화해서 나눠 보면은 맨 밑에 단에서는 이 끝에 모양, 엣지, 이 모서리 부분들, 큰 라인들, 이 라인들이 정리가 됩니다. 그 다음 단계의 네트워크로 넘어오면은 이것이 이제 하나의 모양이 돼요. 동그라미, 뭐 네모, 세모 이런 식의 모양으로 이제 정리가 되고, 그런 것들이 오면 하나의 오브젝트, 하나의 어떤 뭐 식별 가능한 어떤 모양으로 가고, 이게 합해지면 이제 얼굴. 여기서 지금 얼굴을 예를 들었군요. 사람 얼굴을 분류하는 것들.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뉴럴 네트워크의 층수가 계속 진행이 된다는 것은 추상화가 계속 이어져서 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는 우리가 학습해서 이미 가르쳐준 이런 패턴값, 뭐 개다, 고양이다, 뭐 이런 식으로 답을 내는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이 뉴럴 네트워크이고, 실제 인간이 이제 그렇게 사고한다는 거죠. 인간도 똑같이 뭐 눈으로다가 정보를 받으면은 그게 이제 망막에 그 정보들이 맺히고, 그것들이 다시 전기 신호로 환산이 돼 갖고 해당되는 부위에서 이것들이 쭉 진행이 되면서 추상화 과정을 거쳐서 이제 인식이 되는 거죠. 저것은 사람이고 여자고 남자고 젊고 뭐 나이 들고 이런 여러 가지들을 판별해내는 것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자, 영상 하나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블루 브레인 프로젝트라고, 아직도 뇌의 세계는 신비의 영역이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인공지능에서도 브레인 모델링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뇌의 구조를 3차원적으로 형상화하는 이런 프로젝트를 또 수행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만든 영상인데요. 아름다운 음악과 함께 우리들의 뇌 속에서 어떻게 세포들이 작동하는지를 그래픽하게 표현을 했는데 한번 감상하시겠습니다.
비슷한 영상이라 그 정도로 좀 보여드리겠고요. 좀 상상이 가시나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걸 보면서 좀 상상을 해봅니다. 내 안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아까 여러 가지 줄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들이 그러니까 지구를 25바퀴 돌 만한 그런 가닥들이 끊임없이 지금 이 안에서 막 움직이고 있는 거죠.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동안 의식이 끊어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죠. 우리들은. 그렇기 때문에 자는 동안에도 혼절한 상태에서도 끊임없이 이것이 돌아가고 있는, 참 신비롭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런 뉴런들이 10의 11 수천억 개가 있다는 거. 요 작은 1.4리터 되는 요 작은 부피 안에. 한 20년 전에 MIT의 인공지능 학자 중에 브룩스라는 교수가 벌레 로봇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뉴런을 50개를 썼습니다. 50개를 써서 벌레 로봇을 만들었는데 놀라운 일을 한다 그러고 타임지 표지 모델에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은 벌레 로봇이 기어가다가 앞에 옐로우 페이지라는 미국식 그 전화번호를 딱 올려놓으면은 멈칫멈칫거리다가 돌아갑니다. 그것도 뭐 놀라운 행동이죠. 그 정도로 보여줬다는 얘기죠. 그래서 타임지의 표지 모델로 나왔습니다. 이 브룩스 교수가 벌레 로봇을 안고. 그때 브룩스 교수가 한 말이 있어요. 내가 앞으로 지금 현재까지는 뉴런을 50개를 썼는데 10,000개 수준으로 늘려보겠노라. 그러면 더 놀라운 일이 나올 것이다. 뉴런 개수가 10,000개가 된다는 얘기는요, 개미 수준입니다. 개미가 10,000개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개미는 집단 생활을 하죠. 상하 관계가 있어요. 왕도 있고 일하는 거, 뭐 싸우는 개미도 있고, 어마어마한 걸 이제 집단 지능이라고 합니다. 집단 지능을 보일 수 있다는 건 놀라운 행동이죠. 이 브룩스 교수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뒤에 소식이 없습니다. 쉽지 않죠. 근데 아까 잠깐 예쁜 꼬마 선충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게 300개 정도 뉴런. 지금 아마 인공적으로 나온 건 한 300개 정도입니다. 우리 인간은 10의 11 쓴 게죠. 사실 이걸 세 발의 피라고 해야 될까요? 아직은 정말 신비의 영역이고 100년 프로젝트는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연구의 중심에 서 있고 우리 수행하시는 스님들도 당연히 좀 관심을 가져야 될.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달라이 라마라는 분과 미국의 하버드대 뇌과학자들이 같이 만든 학회가 있어요. 그게 마인드 앤 라이프. 마음과 생명이라고 해야 될까요? 번역하자면은. 거기서 이 수행자들을 불러다가 수행자들의 뇌파를 검사하고 하면서 의지작용이 뇌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라든가 이런 걸 또 연구하고 있죠. 아직은 신비의 영역이지만 참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것이 뇌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요 정도만 보여드리고요. 제가 뇌 분야에 대해서 많이 남았지만 뭐 천상 오후 시간에 계속 강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오전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